청나라. 인조대왕의 시기에 중국 역사는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바뀌며 정묘와 병자 호란이라는 시련기를 맞이합니다. 호란이란 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호 땅에서 벌어진 난리입니다. 그러면 호란의 주체라고 조작된 현 차이나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조작된 호란의 얘기대로라면 조청전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서는 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진실은 호란의 주인공 호는 우리의 지역 안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청나라의 의미. 청나라란 청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청나라가 되며 또는 청나라라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지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동시대의 조선 역사를 인용합니다. 인조대왕은 1610년에 용돈영 부사 서평부원군으로 사호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된 청주 한씨 한준겸의 딸과 가래를 올렸다. 인조보다 1년 연상인 한씨는 1594년 7월 1일 원주 읍내 사제에서 태어났다. 가래를 행하고 청송현 부인에 봉하여 졌는데 선조가 일찍이 왕자 부인으로 뽑았다가 낙방하였으나 관상을 보고 귀하게 될 것을 안 선조가 그대로 다시 능양군을 위하여 배필로 간택하였다고 한다. 한씨와 가래를 올린 뒤 경행방 향교동 사저에 분가하고 1612년 18세 때 장자인 소현세자를 낳았다. 청송현 부인이란 청송현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왕자 인조의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조대왕이 청주에 있었던 성인 청성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서 청나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상당, 서원, 청주, 낭비성,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 서원이 바로 인조반정의 주역 서인들의 기반 지역이었습니다. 왜 인조반정의 주체 세력들이 서인들인지 아시겠습니까? 호란, 정묘 병자안에 일어난 호 지역의 반란이 호란입니다. 그러면 호란의 주인공 호 지역을 찾아야지요. 인조는 즉위 초기인 1623년 7월 기자원, 유몽인 등 북인계 인사들을 역모로 몰아 숙청하옥하였고 1624년 이괄에 난 이후 피난가던 인조는 전 영의정, 기자원, 유몽인 등 옥에 갇힌 북인계 인사 40명을 전격 처형했다. 인조가 제거시킨 이 북인들은 선조대왕 시대 서인인 정철을 탄핵하고자 했던 강경파들이며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임진왜란의 승리로 정계를 장악하며 광해군의 즉위 시 공을 세운 세력이 북인들이었으나 서인들의 인조 반정과 함께 조정해서 이 북인들이 제거되었던 것으로 인조 반정 이후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조정의 중심에 섰지만 이갈에 난 이후 서인은 분열되어 약화되었던 것으로 이때 고향으로 낙향하여 숨지기며 조정의 관세를 관망하고 있었던 북인들이 이갈에 난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니 이들이 바로 정묘병자호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당파를 보면 조선이 보이고 외란 호란의 주역들이 보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대학교 강단사학의 저 불쌍한 사학과 교수들. 자, 그러면 호란의 기반 지역인 호 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공 많은 우순의 자손이다. 예전에 순이 평민의 신분이었을 때 요임금이 그의 두 딸을 그의 처로 주어 규해라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규를 성씨로 삼았다. 순임금의 적자 천하는 우에게 넘어가 순의 아들 상규는 제후에 봉해졌다. 은의 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서우가 섰다. 신공이 죽고 그의 동생 상공 고양이 뒤를 이었다. 상공이 죽자 신공의 아들 돌이 뒤를 이었다. 이가 효공이다. 효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어융이 섰다. 신공은 주나라 려왕과 같은 시기에 제위에 있었다. 신공이 죽고 그의 아들 유공, 영이 뒤를 이었다. 제가 하나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무왕이 우순의 후손 규만에게 준 봉지가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상기에서 진나라가 제위를 계승하면서 신공, 상공, 효공, 신공, 유공이 등장합니다. 즉 신상, 효, 신, 유의 땅들이 제후국 진나라와 관련있는 지명들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호공이란 이곳 호 땅이 바로 정묘 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는 얘기로 우순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가 진나라로 그러면 호 지역인 제후국 진나라를
찾아봅시다. 신중 동국 여지수남 경상도 김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현 부남쪽 37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금강산 김해의 남쪽 가까운 곳에 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무태소 진해량인 능어대계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섭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이 봉상팔관의 첫 번째 시가 속고가입니다. 속고는 주선왕 때 조성된 것입니다. 상계에서 봉상부 태수를 능어대계의 태수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이란 옛 제후국 진나라를 봉지로 받은 것으로 봉상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제후국 진나라가 도성인 관중 안에 있었습니다. 호란의 주인공들이 인조대왕이 계셨던 관중의 한성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파 소식의 속고가의 속고가 도보의 2조 8분 소정과에 등장합니다. 묘사한 내용도 두 시에서 동일합니다. 2조 8분 소정과의 앞구절만 인용합니다. 진창의 속고 또한 이미 번외별었으나 대정과 소전이 8분서를 낳게 했네. 주선왕의 속고가 진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창이란 진나라의 창고라는 의미로 이곳 속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됩니다. 소식의 속고가는 봉상팔관의 첫수로 속고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의 봉상으로 이곳은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 관중지역이기도 합니다. 동파 소식의 후 속고가를 연구할 때 속고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던 중 계산기정에서 속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조의 소제목으로 부자묘 속고 벼공 문승당 사당이 나온다. 그런데 계산기정의 무대 문승상 사당이 있었던 곳은 북경입니다. 자, 이제 북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위의 연부에 등장하는 문승상인 문천상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충신의 귀감으로 칭해지던 문천상도 2년 이상 각지에서 저항전을 계속했으나 1278년에 원나라에 붙잡혀 북경의 옥중에서 정규의 노래를 읊고 1282년에 저형되었다. 문천상은 대도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연행기에 북경에서 죽었고 그곳에다가 문승상인 문천상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외란의 주인공 북인들의 기반 지역이 관중의 북경 대도였습니다. 그런데 호란의 주인공 북인들의 실체 역시 북경인 대도에서 잡혔던 것입니다. 왜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인 한성에서 호란 세력에게 포위되어 있었을까요? 관중의 한성 국내성의 지근거리에서 북인들이 기습 공격하니 개경인 서울로 몽진을 가지 못하고 관중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북벌과 나선 정벌. 효정이 황제에 등극하며 북벌과 러시아 정벌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를 정벌했다는 나선의 나진과 손병의 지명들이 수상합니다. 러시아 정벌인 나선이란 나진과 손봉입니다. 이 중 나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나진, 나주에 있었던 지인 포구가 나진입니다. 한자의 지명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금성과 금산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가 있었던 개경하니까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이곳 천주가 있었던 개경에 정묘 병자 호란의 주인공들인 북인들이 자리 잡았던 심양 봉천이었습니다. 북인들이 호란의 성공에서 대거 천주가 있었던 경도인 개경 서울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이 관중에서 군대를 키워 공격한 나진이 북인들이 있었던 개경의 심양 봉천으로 정묘 병자 호란에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모 화변. 자, 정조대왕에 붙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모 화변 직전까지 당파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을 알아야 정조대왕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인, 노론, 소론으로 분리. 이들이 기축 옥사를 일으킨 정철의 세력이며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임.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며 서인인 정철의 처리 문제를 놓고 온건파인 남인과 강경파인 북인으로 분리. 이후 강경파인 북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남인은 선조의 후원자가 되어 북인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에서 외인인 북인들이 승리하며 대거 정규에 진출.
이후 북인이 지지한 광해군이 황제에 등극함. 인조대왕이 황제가 되기 이전의 봉지가 청주로, 이것이 서인의 기반 지역인 서원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 황제로 등극. 그러나 이광의 난을 통해 북인들을 대거 학살하며 북인들과 강한 원한을 갖게 된 이괄의 난 이후 관중의 북경대도를 기반으로 했던 북인 세력들이 드디어 인조대왕에 있었던 한성을 기습하니 이것이 정묘병자호란입니다. 이에 인조대왕은 관중의 삼전도에서 굴복하며 북인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 이후 이들 북인들이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로 대거 진출, 이곳이 심양 봉천입니다. 인조대왕의 뜻을 따라 북인들과 거리를 두었던 효정이 북벌인 나선 정보를 통해 개경인 서울의 심양과 봉천을 장악하면서 북인의 세력들이 약화되고, 이후 숙종의 정벌로 북인의 세력들은 완전히 장악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대왕의 시대에는 북인들이 완전히 정계에서 제거되고 서인들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사도 세자, 이선, 자는 윤관, 호는 의제이다. 1735년 1월 21일 영주의 둘째 아들이자 영빈이 씨의 소생으로 장경궁 집법권에서 태어났다. 처가인 풍산조씨 가문은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이었지만 장인 홍봉안은 그때까지 수차례 문과에서 떨어진 낙방거세에 불과했다. 영조는 세자가 15세 때인 1749년에 대리천정을 명했다. 세자가 서론의 정치적 입장에 기울었다고 여긴 직권 노론 일파에서는 세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드디어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휘령전합 뒤주 속에 가두었다. 영조의 시기에는 서인 중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의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도세자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론에 치우쳤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조대왕의 시대에는 서인인 노론과 서론이 있었습니다. 인조대왕의 시대 정묘병자호란의 주인공 북인들이 효정 숙종의 북벌을 거쳐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비운이 담긴 이모화변을 설명드린 이유는 정조대왕이 즉위한 이후에 정조대왕이 숙청한 정적이 누구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린 것입니다. 영조대왕을 즉위시키기 위해 공을 세운 노론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반항했던 사도세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인 정조의 황제 등극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정조대왕 화성행차의 비밀. 우리는 정조대왕의 화성행차를 정조대왕께서 영도인 서울의 도성에서 현 수원의 화성으로 행차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남에서 정조대왕에 붙인 사도세자의 무덤 현능원이 경도인 서울에 있다고 나오며 정조대왕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이 수원의 화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거꾸로 배웠던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행차는 관중인 한성의 수원 화성에서 회수인 금강을 넘어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현능원에 행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 기반인 남인들의 지역인 천황님이 계셨던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 동경인 경주의 남양 남원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현 수원 화성의 북문이 왜 장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관중의 장안 한양이었습니다.